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상생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산하기관들. 그 산하기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 급변하는 경쟁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곳,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기술개발 자금과 정보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R&D에 대해 기획, 평가하는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 강국을 주도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함께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철원 원장을 만나봅니다. 상생으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말하다. 자, 오늘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철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이렇게 기관을 방문하고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제가 처음 방문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세히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벤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기관 명에서도 알다시피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정보를 진흥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술혁신정책부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또는 중장기 정책 연구, 또는 그와 관련된 실태 조사,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 구축 같은 이런 일들을 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주요 하는 사업으로서는 중소기업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R&D 사업, R&D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R&D 사업과 정보화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8,500, 8,600 정도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 R&D 활동은 크게 아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R&D 중심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 R&D부터 그다음에 창업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력에 따라서 기술혁신 R&D, 또 중견기업에 대한 R&D는 기업 중심 R&D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체력은 우리 기업들이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약하니까 혼자서 힘드니까 서로 협력해서 R&D 할 수 있는 그런 R&D 체력이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산학연 R&D 또는 우리 기업 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업 간 협력 R&D 이런 협력 R&D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최근에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그러죠. 스마트 공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보화 지원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뭔가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좀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기술력들을 위해서 이 기관이 존재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기술력, 정보력을 높여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데 우리 기관이 좀 주어진 임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장을 서고 계신데 그렇다면 올해 사실 중소기업에 맞춰진 정책 방향과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원래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마 지난 4월 달에 우리 중소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 R&D 혁신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간에 우리 중소기업 R&D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해왔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여전히 공급과 중심의 체계가 되어 있고 또 R&D 단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렇게 단절되고 R&D 사업 따로 자금 사업 따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절된 이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혁신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좀 R&D를 추진하자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아마 최근에는 아마 4차 산업혁명이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빅데이터 기반의 R&D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간에 했던 사업들을 성과를 분석하고 어느 사업들이 효과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그래서 데이터 기반 중심의 R&D 정책 사업을 펴고
그 과정에서도 민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기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평가 과정이나 관리 과정들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그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그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도전, 또 이런 부분들이 그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세 번째로서는 우리 아마 중소기업들이 R&D 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R&D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R&D 과정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일자리 창출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연구인력들 얼마나 고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평가를 해서 이런 게 잘 갖춰진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관련된 과정들에 우리 민간 부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의 평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정부와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그동안 정부와 사업처리했던 것을 스마트 공장 고도화 사업으로 전용 사업으로 좀 개편을 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해 갈 수 있는데 중점 지원하도록,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2만 개의 그렇죠.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 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소기업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하는데 공을 많이 쏟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기업이 편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또 모르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에 관련된 일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R&D나 정보화 지원하다 보니까 주로 제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들은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소상공인도 다 중소기업이니까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소개드린 R&D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참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R&D 사업이 경쟁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규모나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자료 준비하기 이렇게 충실하게 되니까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우리 소규모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R&D 사업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창업 R&D 같은 경우는 7년 이하 중소기업들이 하게 되는데요. 창업기업이다 보니까 조금수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두세 명, 서너 명 있는 기업부터 해서 7년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많이 활용하기 쉬울 것 같고요. 또 우리 제품 서비스 R&D라고 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하는 이런 R&D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R&D 같은 경우에도 특히 뭐 IT 기업이나 서비스 하는 그 분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소공인들은 좀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공정이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이런 R&D들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부분들은 재도전하는 기업들 위한 재도전 기업들은 또 범위가 좀 작긴 합니다. 그래서 재도전하는 재도전 R&D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런 과정들도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기획역량 사업 이런 게 있거든요. R&D 기획역량 사업. 이건 R&D 처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 R&D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우리가 산학연 사업 중에 첫걸음 R&D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정부 사업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R&D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첫 걸음만 떼면 괜찮은 건데, 그렇죠? 그게 조금 어려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기정원에서 사실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IT 분야라든가 아니면 전산 시스템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보화 사업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네. 정보화 사업은 저희가 조금 말씀드린 공장 스마트학연,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 가장 이제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우리 기술 유출이 스마트 공장 보급과 함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마트 공장 하면 우선 제조업이 떠오르게 되고 그렇죠. 제조업에 대한 스마트 공장이니까 참여하기가 많이 힘들지만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소상공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쌀 가공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쌀을 배분하고 생산하고 배분하고 뭐 이런 유통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전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클라우드 시스템에 담아놓고 그 관련된 업종에 있는 각 개별 우리 자영업자들이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가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서도 LP 가스를 보급하는 데서 그 생산 보급, 뭐 재고량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또 그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렇게 활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와 함께 우리 그 자영업자 하더라도 그 관련된 업종끼리 공통으로 우리 관리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신청하시면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사업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런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창업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I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버를 구축한다든지 네트워크 장비를 마련한다든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네. 이런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사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무료로 임대해서 자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우리끼리 아름아름 장부에 적던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전산화 시켜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탁탁탁 알아낼 수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또 이렇게 좀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죠. 약간 그런 시스템을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제 정부 지원을 하도록 저희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그런 시대를 더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더 고도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인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인이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 예, 이런 대책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중 언론에 계속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오고 이게 우리 대응해야 된다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 크게 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는 내 제품에 대한 관점,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내가 생산하는 서비스, 이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라는 건데 4차 산업 시대는 아무래도 ICT와 융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어떻게 ICT를 융합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스마트한 제품들을 만들겠다 이게 대한 고민이 먼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기존에 해왔던 뭐 제품을 부품이 되든 제품이 되든 이걸 어떻게 여기서 뭐 가장 쉽게 뭐 이 제품은 내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관리를 뭐 조작할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또 안 그러면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을 뭐 스마트폰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더 하게 되면은 네. 제품을 충분히 스마트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기업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관리 기능, 기업 경영에 대한 그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런 경영 관리들이 지금도 요즘에는 다 스마트화되고 전산화되고 스마트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어떻게 스마트화하는가 우리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포스 시스템 어떻게 잘 활용하겠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또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는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면 아마 충분히 4차 산업혁명인다 하더라도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그 관점에서 기업 경영이나 제품들을 바라보면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그 중소기업 청장도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중소기업인들이 지방청장입니다. 예, 지방청장 예, 네. 그 중소기업인들이 걸어온 그 길을 보면서 아, 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도전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우선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보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사님 이야기는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력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협단체를 통해서 좋고 무슨 강연을 통해서 좋고 세미나를 통해서 좋고 안 그러면 정부 지원 각종 기관들을 통해서 좋고 이런 기관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가능하면 획득 받아들이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 경영이나 기업 노하우를 활용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전략의 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나름대로 병행이 정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모든 걸 다 해결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뭐지 기정원 같은 조직도 있고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조직도 있고 정부 여러 기관도 있으니까 이런 기관들을 잘 활용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유용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도 R&D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많은 기업에 안내하지만은 그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금방 다 캐치를 하는데 네. 나하고 거리가 좀 멀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능하면 이런 정보들을 많이 빨리 획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 기업 경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들, 예, 그것이 실현되는 유관기관이고요, 여기가. 근데 잘 활용되고 잘 이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부정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또 대책은 없으신지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그냥 우리 시중에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정부 R&D 같은 경우도 눈먼 돈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또 저희는 참 곤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런 생각에 대한 마인드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그 지원하는 업체도 그렇고 또 선정돼서 지원받는 업체도 그렇고 이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어찌 보면 공돈이다. 이런 생각이 되면은 뭐 저도 이제 그 우리 R&D 선정한 업체들은 가장 처음에 대면하는 자리가 그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협약 설명회 이런 데 가서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정부 R&D 자금이 정말 우리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눈먼 돈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 네. 정말 국민의 소중한 그 세금이다. 그럼요. 여러분 기업한테 가지 않으면 이건 내보다 더 열악한 더 어려운 우리 국민들한테 가야 될 돈을 그중에 일부를 떼갖고 여러분한테 R&D 해라고 지금 지원해드린 돈인데 이게 어떻게 눈먼 돈일 수 있겠는가. 그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이런 걸 좀 많이 각인시키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도 이게 국민으로부터는 소중한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자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냥 쓸 게 아니라 정말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부터가 먼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들도 또 이게 뭐 국회나 감사원이나 여러 기관들부터도 저희들도 또 이렇게 우리 행정사항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요구되는 부분들이 엄격하게 관리해달라는 게 큰 요구니까 그런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도 부정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일글백계 하겠다. 뭐 지금 뭐 법률상으로는 그 최대 10년간 뭐 천배 제한을 하겠다. 또 정부 지원금을 뭐 유용한 거에 최대 5배까지 벌금도 물리겠다 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들을 현재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R&D 하려는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을 했다가 진행하고 난 뒤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게 되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 우선 망간이부터 정말 소중한 자금 쓴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엄격하게 관리하는 대신에 또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편안하게 또 유용하게 R&D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게 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연구하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로 지금 여기서 뭐 회계 정산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좀 유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저희가 뭐 회계기관, 전문 회계기관을 도입하고 회계기관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시 R&D 하다가도 문제점이 생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인간 바로 옆에 있는 자기가 연계되어 있는 회계기관 찾아가서 회계기관 담당 늘 이제 점쳐가도록 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정사항이나 오사용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무엇보다도 아마 망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은 하고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는 안 듣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 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주머니에서 나간 내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내 세금을 가지고 쓴 돈인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뭐 희망의 메시지나 격려의 이야기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많이 뭐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자산업 혁명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주변 기업 경영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업이 어려운 환경에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하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생각됩니다. 또 새로운 길도 개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기업들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들을 찾아보는 그 노력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이나 여러 기관들도 많은 도움의 정책들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혼자 있으면 상당 고민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이런 여러 기관들과 상담하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다 보면 그게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 내 경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겠냐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고민에 대한 그 답들을 저희 기관 같은 기술정보진흥원이나 소상진흥공단 같은 이런 기관들 같이 논의하면서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좀 저희 가능한 부분들을 다 도와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 정말 힘내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나게 도와주는 친구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더 멋지게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최철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